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유럽연합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시장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 EU 관세를 7월 9일로 연기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위협 속에 애플이 인도에서 아이폰 생산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소 25% 관세를 무기로 미국 생산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도 관세 대상으로 콕 집어 거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소 건립을 가속해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오는 2050년까지 4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신규 원자력 발전소 허가 결정을 18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FOMC 회의록 공개 등의 결과를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과 재정적자 우려가 채권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시장은 주요 이벤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주말 잘 보내셨을까요? 5월 26일 월요일 한 주의 시작도 실전 매매의 정수와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고유림이고요. 간밤에 뉴욕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지수 하락세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미중 관세 전쟁이 휴전을 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소식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위협에 나서면서 시장이 공포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회피 심리가 강해지며 다우존스는 0.61%, S&P 500 지수는 0.67%, 나스닥은 1%의 하락 마감했습니다. 심지어 M7 종목들도 일제히 약세를 피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 안에서도 애플의 관세 위협을 특히나 강조하면서 나스닥이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 증시 섹터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섹터들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선 원전,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르네상스를 강조하면서 원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이 훈풍 K원전에까지 원전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2050년까지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 4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보성 파워텍부터 두산 에너빌, 한전 사업까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배터리도 반갑게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미국의 영향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하고 또 이에 따라서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AMPC에 대한 조항에 좀 이목이 끌렸었는데요. 이 조항이 일단은 유지가 되면서 국내 배터리 3사들까지 훈풍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늘 다른 코로나 치료제도 섹터 강하고요. 반도체 유리기판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삼성전자인 것 같습니다. 애플의 급락과 함께 삼성전자도 거론이 됐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하나 했더니 다시금 상승폭을 키워주면서 강보합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내 출발 증시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코스피 현재 상황입니다. 0.76%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2600선이 무너지는 듯 했지만 현재는 2610선도 회복하고 2611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동향은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을까요? 매매 동향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강하게 담아주고 있습니다. 기관도 소폭 담아주고 있고요. 개인만이 홀로 팔아내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외인과 기관이 돌아온 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현재 강하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1%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724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이 확대폭을 더 확대할 수 있을지 함께 만나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은 어떨까요? 수급 만나보겠습니다. 수급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이 담아주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다만 기관이 조금 더 강하게 담아주고 있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이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니까요. 배터리 업계가 오늘 훈풍 받아가면서 에코프로, 에코프로머티 이 두 형제가
상당히 강세를 이끌어주는 모습까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국내 증시 상황까지 3재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 마감까지도 이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만한 섹터 바로 조선기자재입니다. 조선기자재 오늘 섹터 전체도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K원전에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여전히 K조선 그리고 조선기자재까지도 강한 모습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안에서도 메디콕스 그리고 현대힘스 등이 강세인 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과연 어떤 종목을 담아볼까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에 주목해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 정수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자, 일단 분위기가 괜찮은 월요일 시작입니다. 미국 시장은 조정권에 있어요. 조정권에 있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조정권에 있는데 겁먹을 게 아니라고. 흔들어봤자 크게 안 빠질 것 같다. 이미 강세 영역이 있다. 그러니까 강세 영역이 있다라는 얘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거 생각하는데 아니요. 지금 강세권에서 조정이 미국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전날 이제 나스닥 1%가 빠졌는데 빠졌던 이유가 EU 관세 50%인데 그게 오늘 또 아침 또 기사 보니까 7월 9일로 또 연기됐다라는 한마디로 그렇게 세게 안 때릴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 심리 때문에 나스닥 선물도 플러스가 바뀌고 있고 어차피 흔들어봤자 정상이에요. 빠지는 건 정상인데 어차피 다시 올라갈 건데 빨리 올라갈 거냐 말 거냐 이 싸움인 것 같고 우리나라 코스피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 양봉 나오죠? 그러니까 미국도 크게 안 빠질 것 같으니까 바로 양봉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시장 폭등 여러분 기대합니까? 저는 기대 안 하는데 우리나라 시장 폭등하는 거 기대하지 마세요. 종목들이 폭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목 장세예요. 종목들은 잘 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유리기판이 오랜만에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오랜만에 이제 움직이는 게 2차 전지 쪽 강하게 움직이고요. 로봇주 강하고요. 그리고 원전 테마 강하고 가스관 관련주 강하고 조선주 강하고 해운주 강하고 뭐 등등. 하여튼 지금 테마주들 흐름들은 좋습니다. 또 원전 테마주들 굉장히 강하죠. 저쪽 봐야 된다고 했던. 그러니까 순환하는 거예요. 오늘 2차 전지도 그렇고 유리기판도 그렇고 왜냐면 어제 그저께까지 그 제약바이오 뭐죠 진단키트 그쪽이 코로나 관련주들이 강했으니까 저는 그거를 질병 이슈가 나와서 움직이지만 저는 순환매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시장이 안 죽을라 그러니까 종목들이 순환하는다. 그래서 오늘도 2차 전지 유리기판도 순환매로 보고 있는데 자 오늘도 공개 방송을 하겠습니다. 공개 방송 때 제가 주말에 뭘 봤냐면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 유튜버인데요. 중국의 그 리오트 회사라는 회사에서 리메가라는 그 자율주행차를 내놨는데 그 시행하는 걸 봤거든요. 장난 아닙니다. 그걸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우리는 주식으로 연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로 잘 운행이 되면 저는 봤어요.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요. 이거 진짜 세상이 이제 끝났구나. 바뀌었구나 이제. 일단 이번에 테슬라 6월 달에 나온다라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진짜 중국만큼만 나오면요.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완벽할 수 있을까 정도의 그 느낌이에요. 저도 봤는데 어쨌든 되게 유명한 유튜버예요. 그러니까 138만 명의 그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 유튜버인데 어쨌든 자율자동차 그거를 시행하는 거를 뭐 여러 가지 모습들 다 보여주거든요. 이따가 공개 방송 그러면 자율자동차가 중국에서 완벽하게 나왔다고 칩시다. 제가 볼 때 완벽해요. 완벽하게 이제는 뭐 손볼 것도 없이 정말 잘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그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뭔가 보여줘야 되겠죠. 왜냐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경쟁이에요. 먼저 나오는 사람이 먼저 나오는 기업이 다 선점을 다 먹습니다. 그러면은 빨리 그것들을 정비를 해야 되고 법도 제정해야 되고 뭐 하여튼간 뭐 우리나라에서는 막겠다. 그렇죠. 법으로 막을 수는 있는데 그러면 기술은 뒤처지겠죠. 그래 무작정 막는다고 그게 답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도 중국에다가 수출 못해요. 왜 너네들 막았으니까 너네도 오지 마. 뭐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무역 장벽을 다 쌓고 아예 거래를 안 할 거냐. 아니면 어차피 우리도 수출을 하니까 우리도 열 거냐. 열겠죠, 당연히. 뭐 열겠죠, 뭐. 어쨌든 열 건데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제도들이 막 될 거고요. 그러면 이따 공개 방송에 얘기하지만 로봇주 갈 거고 자율주행 갈 거고 시스템 반도체 가겠죠. 그리고 2차 전지도 그런 걸로 갈 수 있어요. 왜냐면
대박입니다. 어쨌든 관심 있는 분들은 이따가 공개 방송할 때 들어오시면 되고요. 미국 시장은 볼 거 없습니다. 그냥 양호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플러스 나오고 있고 테마주도 순환매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잘 공략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이따가 조선기자재, 조선주가 강하고 조선기자재 어떤 걸 공략하면 좋은지 이것도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국내 증시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지만요. 그렇다고 모든 종목이 폭등하는 건 아닐 겁니다. 어떤 종목 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끝까지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월요일은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합니다.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11시 방송에 이어서요. 중국에서 날아온 시장의 힌트 전문가님과 무료 공개 방송으로 함께 공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시장 속에서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고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이 점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오늘장 표적 종목의 종목명은 바로 오리엔트 전공인데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오리엔트 전공입니다. 지금 현재 실시간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5% 넘는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6,000원 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면서 5,93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 기자재 업종뿐만 아니라 오리엔탈 전공 그 안에서도 큰 관심 받아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한번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 어제 그렇게 그러니까 저는 전일을 얘기하는 거 어제는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로봇주 다시 갈 거니까 유진 로봇을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급등했던 종목이고 오늘 아침에는 1,490원, 그러니까 1,500원에서 살 수 있다 그랬죠. 그 이하에서. 근데 당일 가격이 안 들어오면 저는 미도달 시킵니다. 그래서 미도달 된 건데 로봇주가 갈 수밖에 없어요. 자동차도 로봇이고 로봇도 로봇이고 그래서 바퀴 달린 거는 자동차, 여러분 타고 다니는 거는 자동차라 그러죠. 그건 로봇 자동차라고 보시면 되고 뭐 유진 로봇은 그쪽은 아니에요. 산업용 로봇, 그다음에 뭐 협동 로봇 아니면 의료 로봇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확장이 되면 이제 그런 이슈에 움직일 텐데 로봇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일단 자율주행차도 저도 반신반의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산업 스파이가 아니기 때문에 걔네들이 정말 잘 만들어 안 만나 저도 모릅니다. 아니 걔네들도 공개 안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테슬라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느낌은 잘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성능들이 점점 좋아지고 얘네들이 인간의 그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을 이용해 갖고 뭐 개발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하루하루 다르게 말도 안 되는 성능들이 갑자기 막 뛰어다니다가 날아다니다가 덤블링하다가 이게 쉽지가 않을 텐데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능이 많이 좋아졌는데 이번에 제가 주말에 보면서 역시 예상대로 완벽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테슬라가 나온 게 아니고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중국의 그 자동차 기술들이 장난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되게 유명한 그 유튜버인데 하여튼간 그거는 이제 유튜브 좀 이따 보면 알겠고요. 어쨌든 그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자율주행 섹터들이 이슈가 될 겁니다. 왜냐면 완벽하게 작동을 해요. 거기 이제 유튜버 기자 출신입니다. 기자 출신 자동차 유튜버인데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극찬을 하고 놀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조수석에도 몇 명이 타가지고 다들 극찬을 해요. 어쨌든 그거를 영상을 보면서 야, 중국이 저렇게 나오면 테슬라가 급한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니까 6월 달에 나온다고 하는 거겠구나. 왜냐면 먼저 알았겠죠. 그럼 우리나라도 곧 나올 겁니다. 있다면. 없다면 못 나오겠지만 있다면 나올 겁니다.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법 빨리빨리 제정해야 되고 빨리빨리 양산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내년이면은 완전 자율자동차가 뭐가 보이게 될 겁니다.
이미 중국은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자동차 자율 관련주들을 움직이게 되면 시스템 반도체 움직이겠죠. 그다음엔 자율주행 관련주들 움직이겠죠. 왜냐면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다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다 바꿔야죠. 인도에 있는 거, 중국에 있는 거, 미국에 있는 거, 유럽에 있는 거, 동남아에 있는 거, 우리나라에 있는 거 싹 다 바뀌어야 됩니다. 장난 아니에요. 이따 한번 봐보세요. 차가 아무것도 안 건드려요. 그냥 오토바이도 다 피해 다니고요. 뭐 장난 아닙니다. 일단 이따 보세요 한번 여러분. 그러면 이제 모든 차들이 다 바꿔야 되는 그게 나오게 되면 옛날에 그 뭐냐 LED 전구 하나 뭐 바꾸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LED 관련주를 그때 막 폭등을 했죠. 그거 하나 바꾼다고 우리 국내에 있는 그것도 바꿨다는데 전 세계는 자동차가 바뀔 수 있는 지금 뭔가가 이슈가 나왔다 그러면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도 자율주행차 관련주 시스템 반도체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슈는 그쪽으로 곧 몰릴 것 같으니까 그럼 그게 움직이면 로봇주도 움직여요. 왜냐면 로봇주도 똑같은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계속 잘 보셔야 된다고 제가 작년부터 얘기했으니까 일단 결과는 나온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이슈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인 건데 어쨌든 유진 로봇은 그래서 갖고 있으면 보유 어차피 또 올라갈 거다라는 얘기로 미도달 됐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급등명중 종목 자 일진전기 그렇죠. 오늘 표역 종목 오늘 표역 종목은 그거고 자 일진전기 자 그래서 오늘 드릴 종목 오리엔탈 전공이었죠. 오리엔탈 전공은 이따가 추천할 때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전일날 표적 종목들은 AS를 해드렸으니까 자 그럼 오늘 그냥 일진전기로 자 오늘은 순서가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일단 공개 방송이 오늘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잘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일진전기는 지금 원전 테마에서 지금 이슈 막 지금 뭐 4배 증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로 해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금 시장 분위기도 괜찮고 오를 것 같습니다. 전고점 돌파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슈가 오늘 조선주들도 강하고 조선기자재도 강하고 뭐 싹 다 지금 강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 일진전기 이제 그 다음 날 거 32%. 자 원희골딩스 보겠습니다. 원희골딩스 이제 로봇주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유진 로봇도 움직이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했듯이 지금 원희골딩스도 이것도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자동차 이슈, 완전 자율 자동차가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로봇주들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바뀌는 거죠. 이전까지는 불안했잖아요. 완전 자율 자동차가 될까? 그게 어렵지 않을까? 위험하지 않을까? 한번 영상 한번 봐봐요. 그러면 야 저런 상황에서도 저게 되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도로에 여러 가지 상황 있잖아요. 그게 된다라 그러면 로봇도 그게 탑재가 될 텐데 같은 기능이 그럼 로봇들도 얼마나 잘 움직이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배터리가 이제 얼마나 받쳐주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 이제는. 왜냐면 우리 전선 줄 달고 코드 220V 꽂고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물론 요 바운드리 내에서는 가능하지만 로봇들도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2차 전지가 움직이나 어쨌든 뭐 나트륨 전지, 2차 전지 아니면 뭐 전고체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이슈가 돌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거 로봇입니다. 2차 전지 아니고 로봇 관련주 쪽인데 7,500원 돌파가 목전에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계속 원희홀딩스군요. 자 그럼 바로 오늘은 다이렉트로 오늘의 표적 종목까지 바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상담을 되게 많이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리엔탈 전공 자 이거 조선기자재인데요. 돌파 되겠죠 뭐. 지금 LNG 가스 관련주들도 움직이고 조선주들도 움직이고 실적들은 계속 좋다라고 얘기 나오고 지금 원전도 지금 뭐 4배 뭐 이거 뭐 제가 뭐 작년에도 얘기했잖아요. 아니 미국에서 노후화된 전선 전기 갈아엎겠다고 기사 나왔었죠. 그 산불 날 때도 미국에서 그래서 그거 갈아엎겠다고 얘기 나왔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때문에 최근에 테슬라의 머스크가 내년 중반에서 후반 정도면은 전력이 딸릴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움직이겠지만 전기 테마도 움직일 거고 반도체도 움직일 거고
뭐 머스크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 미국은 일단 그 돈을 갖다가 이제 뿌려야죠. 경제 활성화에 일단은 뭐 뿌리면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지겠죠. 미국, 우리나라도 그래서 건설주들 결국은 가서 건설하는 거 다 우리나라도 가서 합니다. 원전 지을 때 그 전선 테마들이 있죠. 송전. 그러니까 송전선 관련주들도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그 원전을 건설하는 그 회사들은 다 우리나라 건설사들이에요, 원래. 대림건설 과거, DL 건설이나 뭐 GS 건설이나 현대건설이나. 근데 과거에서는 걔네들이 원전 테마 엮여서 움직이지는 않았죠. 근데 요즘 들어서 움직이더라고요. 어쨌든 원전 미국 땅덩어리도 넓고 그거 다 건설하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서 그러면 그러니까 원전도 원전이지만 조선 그다음에 조선기자재들도 지금 미국에 가갖고 이제 실적들을 많이 올릴 수 있는. 미국에서 지금 도와달라고 SOS 청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선주, 이제 MRO 사업 해가지고 그 미 군함 뭐 이런 거 정비하는 그런 사업도 점점 커지고 있고. 하여튼간 전고점 돌파는 곧 합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오늘 장이 뭐 빠지지도 않고 미국 뭐 선물도 뭐 떨어지지도 않고 현재 가격에 그냥 사세요. 5.88 조금 비싸긴 합니다. 좀 비싸긴 한데 안 떨어질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5,930원이니까 지금 현재 가격에 매수가 되고요. 조정받으면 더 사세요. 지금 조선주들 강하고 조선기자재 딴 애들은 이미 다 넘어가고 다 강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신고점으로 가는 거죠. 절대 싸지가 않습니다. 신고점이 그래도 여기가 높아야 여기를 넘어가야 신고점이네. 7,900원. 한 3년 고점을 이제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거 안 간 거 아니죠? 2,000원짜리가 한 200%는 올랐는데요. 200%는 올랐는데 다른 애도 올라간 거에 비하면 여전히 바닥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냥 현재 가격에 사시고. 로봇 이슈도 좋고 조선 기자재 이슈도 좋고 어쨌든 오늘 조선 기자 굉장히 강합니다. 원전 이슈도 좋고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좋아 보이는 종목을 싸게만 사면 되는 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의 표 종목 오리엔탈 전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급등명중 베스트 5 종목도 만나보고 왔고요. 오늘장 표적 종목의 매수가까지 확인했습니다. 조선기자재 역시 강하기 때문에 현재가에 진입하는 관점 제안 주셨는데요. 현재가 5,930원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 말끔히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상담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명은 SKC고요. 매수가는 15만 4천 원 들어가 있습니다. 비중은 30% 들어가고 있네요. 현재 오늘 상승 중입니다. 현재가는 91,500원 선 지나가는 모습 포착되고 있는데요. 하락 추세 구간 안에 있다가 오늘 반갑게 유리기판 섹터가 전체적으로 올라주면서 급등해준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문자 상담 주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손절을 할지 보유할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자, SKC 뭐 여러 가지 해요. 2차 전지도 있고 유리기판도 있고 반도체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얘네들이 계속 빠지면서 아직 모양을 좀 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낙폭과에 따른 반등은 맞아요. 손절하기보다는 보유를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시장도 나쁘지 않고. 근데 이게 지금 구름대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약하다는 걸 인정하고 보유를 해야 돼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다 보면 구름대를 안착을 하고 뚫고 후행스팬도 주가를 언젠가 뚫겠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얘는 그냥 약하다예요. 근데 보유를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약하지만 보유는 가능.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보유니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왜냐면 강한 애들은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구름대를 이제 막 뚫거나 안착이 돼 있거나 돌파가 되는 애들은 지금 당장 강해요. 일주일을 볼 때에서 그쪽에서 빠른 수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약한 종목은 뭐 2달 걸릴 수도 있고 한 달 걸릴 수도 있고 뭐 석 달이 걸릴 수도 있고 일단 이게 강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냥 보유만 나쁘지는 않으니까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 SKC는 보유 제한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는 우리기술입니다. 매수가는 2,150원이고요. 비중은 20%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는 2,400원 선 지나가고 있으면서 이익 구간이신데요. 다중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로봇부터 원자력, 방산, 양자암호 등등 정말 강력한 섹터들이 겹쳐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전략 한번 세워보면 좋을까요? 자, 좀 전에 우리 SKC 봤잖아요.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모양이 아예 다르죠. SKC는 아까 요 정도 모습? 그랬기 때문에 계속 얘가 떨어졌던 거예요. 여기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 그러니까 여기에 떨어지는 SKC는 약간 요 모습인데 SKC가 이게 나와야 되네. 돌파를 하고 여기 황금선도 우상향을 하고 아예 뚫어버리죠. 구름대 위로 뚫어버리죠. 지금 같은 모습이 나오면 SKC도 더 가져가거나 추가 매수하거나 그냥 가져가면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나왔기 때문에 뚫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3개월이 걸리든 6개월이 걸리든. 근데 우리 기술은 이미 뚫어놨죠. 거기다 지금 원전 테마주들이 강하죠. 두산에너빌티는 이미 신고점처럼 막 솟구치고 올라가고 있고 그럼 우리 기술도 더 갑니다. 2,100원대에서 잘 사셨네요. 2,100원대에서 뚫을 때 여기서 더 싸게 살 수도 있었었는데 2,100원대도 나쁘지 않고요. 거래량 패턴이나 지금 나오는 이슈들이나 봤을 때에서 기본 N자형으로 보면 한 3,000원까지 3,000원, 3,200원까지 열려 있고 이게 시세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걸 뚫으면 이제 신고점을 뚫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찍 팔지 말고요. 한 3,000원에서 3,200원 정도에서 절반을 파시고 나머지는 4,000원 이상으로 그러면 지금부터 한 70%도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좋으니까 좋잖아요. 여기 뭐 황금선도 우상향이고 다만 지금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만간에 한 3,000원, 3,200원도 낮은 목표치가 아닙니다. 여기서 한 30%, 20%에 30%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까지 욕심을 내주고 지금은 요 단기 N자를 줬다고 잠깐 조정받을 수 있는데 조정받으면 비중을 더 늘리실 수도 있어요. 조정받으면 더 늘리시고 단기 N자 주고 조정받고 또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3,200원, 3,000원, 3,000원, 3,200원 거기서 또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오징어들이 남겨놓고 4,000원 이상 보시는 거 괜찮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기술적 분석부터 이슈까지 정말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0원에서 3,200원 선 첫 번째 분할 매도 제한 주셨고요. 또 4,000원 선 가면 2차 매도하는 제한 주셨으니까요.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세 번째 종목 성광밴드고요. 매수가는 31,200원 들어가 있습니다. 비중은 20%네요. 현재 오늘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27,000원 선 들어가 있는데요. 섹터 살펴보시면 원자력과 조선 기자재 강력한 섹터들의 종목이네요. 5월 초에 급락했다가 지금 다시금 꿈틀거리고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전략 어떻게 한번 세워보면 좋을까요? 지금 조선 기자재들이 되게 강해요. 원래부터 좀 강했는데 오늘은 또 특별히 좀 강한 것 같아요. 계속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임스 같은 종목도 이거 또 되게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지금 전고점 돌파 앞두고 있고 돌파될 것 같습니다. 요거 이런 뒤에 이제 올라간다는 뜻은 그동안 이렇게 고점에서 모양 만들고 있던 애들도 다시 전고점 혹은 신고점 돌파 시도가 이제 나온다라는 뜻이니까 31,200원 매수 가격 이거 그 자리가 지금 여기 2014년도 이후에 최고점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거의 10년 동안에 최고점에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대 생각을 해서 올라오면 버틸 수 있을, 그러니까 흔들려도 버틸 수 있는 비중으로. 그러니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더 갈 건데 하필이면은 최고점에 사가지고. 자 이거 작년에 조선기자재, 조선주식 강하니까 조선기자재,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동성화인텍 자주 얘기했거든요. 요거 11,000원 할 때. 여기 작년 여기하고 그다음에 여기 하여튼 8월달, 7월달, 9월달 계속 얘기했거든요. 조선기자재 이게 간다고. 근데 지금은 되게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때 대비 거의 100% 가까이, 얘는 100% 가까이. 다른 애들은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동성화인텍 이런 애 엄청 많이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그때 샀었어야 되는데 작년에 2024년도 7월달, 8월달, 9월달, 10월달 그때 샀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좀 비싸서 비중 조절만 해가지고 더 가져가세요. 조선주, 조선기자재 뭐 꺾일 생각도 안 보이고 뭐 실적은 계속 좋을 거라고 하니까
뭐 실적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가 뭐 그냥 멈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수는 우리는 안 가는데 종목은 지수는 안 가도 지수가 폭락할 것 같지가 않고 테마주는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다시 얘도 신고점 돌파 예상을 해보면서 매수가 이상으로 간다.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조선 기자재가 좋은 분위기 형성하고 있다 보니까요. 비중 조절하고 보유하는 제안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게이트네요. 11,000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30%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양자 종목이기 때문에 양자 이슈가 나올 때마다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인데요. 올해 초에 양자 이슈 나오면 급등할 때 사셨을까요? 현재가는 오늘 하락하면서 8,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엑스게이트 앞으로 이 11,000원 선까지 보유하면 좋을까요? 이분도 지금 사신 가격대가 그쵸. 뭐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3개월 고생했다가 이제 올라오는데 섹터가 괜찮아서 올라오는 거거든요. 암호 관련주들은 갈 수밖에 없는 게 로봇과 지금 인공지능,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도 인공지능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가 간의 경쟁도 있지만 군사 기술로 따지게 되면 한 나라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사일 같은 거 다 암호 탈취해가지고 양자 암호 기술로 다 탈취해가지고 자폭하게 만들어봐요. 그것도 장난 아니고 큰일 날 일이죠. 아니면은 요즘에는 다 그 탱크라든지 전차라든지 모든 미사일들이 다 인공지능을 앞으로 다 갖다 부착한다라 그러면 작동 못하게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암호 기술은 그리고 여러분들 계좌도 양자암호로 2초, 3초면은 은행 거 다 해킹 당합니다. 이거 기사 못 보셨어요? 양자 컴퓨터가 앞으로 상용화가 되면요. 지금에 있는 암호 기술로는요. 5초면 다 해킹이 당해요. 지금 있는 것들은 일단 그래요. 일단 인터넷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게 아직 상용화가 안 됐고 앞으로 이거에 맞서는 암호 기술도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엑스게이트도 결국은 올라간다. 그래서 암호 관련주들 이런 애들도 미래로 볼 때에서는 다시 또 이슈가 되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비싸게 사셔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미래에 이슈가 계속 되는 쪽이니까 보유하셨다가 나중에 수익이 나면 다시 단가를 싸게 들어가세요. 아무리 뭐 미래가 좋아도 실적이 겸비되지 않거나 아니면 이슈가 또 잠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잠겼다가 올라가기가 또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2차 전지도 지금 고점에서 쭉 떨어졌다가 모르죠. 지금 자율주행차가 완벽하게 지금 나와가지고 이제 자동차가 많이 팔릴 것 같다 해갖고 2차 전지가 막 움직이게 되면 그럼 고생했다가 이제 갖다 던지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아무리 이슈가 되는 종목이 있어도 고점에 사면 그렇게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올라올 수 있는데 올라올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올라올 수 있는데 올라올 때 한번 팔았다가 다시 싸게 사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하락하고 있지만요. 양자 이슈가 터질 때마다 함께 올라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는 전략 주셨고요. 지금으로서는 매수가가 조금 높기 때문에 살짝 떨어지면 파시고 또 다시 한번 보유하는 전략까지 제안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전기술입니다. 매수가는 72,500원이고요. 비중은 30% 들어가 있습니다. 원자력이 오늘 상승하고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64,000원 선 지나가고 계신데요. 비중이 30%로 상당히 높은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번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자, 이거는 그냥 박스권을 타고 있는데 원전 테마주를 워낙 지금 흐름들이 좋으니 얘도 가겠죠. 근데 왜 이렇게 늦느냐? 그냥 늦는 애들은 그냥 늦게 움직여요. 원래 그게 특징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들고 있는 세력들은 급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걸 빨리 올라가갖고 카드값도 내야 되고 차도 사야 되고 집도 사야 되고 막 급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있는 세력은 그냥 마음 자체가 그런 거예요. 돈은 벌어도 되고 안 벌어도 되고 난 돈 안 벌어.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세력들의 그 성격과 그 마인드에 따라서 종목들이 급하게 가는 놈이 있고요. 아주 징글징글하게 안 움직이는 애가 있어요. 최소한 빠지진 않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얘도 오를 때 되면 오를 겁니다. 지금 요 후행 스팬드 보면은 일단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이고 그다음에 요게 지금 이중바닥형을 후행 스팬도 그렇게 그리고 있고 황금선도 이중바닥형 그리고 있고 뭐 구름대는 뭐 조만간에 넘어가겠죠. 원전 테마에 강하게 움직이니까. 그래서 75,000원으로 다시 올라오면서 수익으로 바뀔 테니까 그때까지 느긋하게 아니 세력들이 빨리빨리 안 움직인다 그러는데 뭐
마음 급해봤자 본인만 고통받고 힘들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세요. 그러면 천천히 올라오면서 72,000원 이상으로 올라올 테니까 그때 수익 날 때 다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는 다급하게 보시기보다는 느긋하게 좀 오랫동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까지 도달했을 때 다시 한번 문자 상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20만 원 선 넘어서 매수하셨네요. 20만 1,9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30% 들어가 계십니다. 오늘로는 좀 하락하면서 19만 9천 원 선에서 지금 지나가고 있는 SK하이닉스입니다. 매수가가 좀 높으신 편인 것 같은데요. 오늘처럼 하락할 때 추가 매수할지 아니면 계속 보유할지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는 저는 그냥 여전히 좋아해요. 삼성전자는 저는 싫어합니다. 싫어하는 이유는 지수 관련주라서 그래요. 지수 관련 우리나라 지수를 일부러 얘네들이 안 올립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고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우리나라 지수를 4천, 5천으로 올릴 생각이 있으면 삼성전자를 땡겨 올릴 텐데 우리나라 지수를 못 움직이게 그냥 가만히 맥둬놓고 테마주들만 돌리게 되면 그럼 삼성전자를 못 가게 묶어둡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수가 3,500 가고 막 4,000 가고 이럴 것 같으면 삼성전자를 사야죠. 근데 그럴 것 같지가 않아서 대신에 그거보단 가벼운 하이닉스는 원래는 좋아했는데 이 중국에서 DDR5 양산 시작하게 되고 얘네들이 기술력이 이제 좋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반도체는 조금 셈법을 좀 복잡하게 해야 됩니다. 하이닉스가 기술력이 뭐 떨어진다는 아닌데 수익성이 예전만치 못할 수가 있고 HBM 쪽도 중국이 성공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이건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성공할 수도 있다, 어려울 거다라는 뭐 이런데 미국은 성공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러니까 여전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는 많이 발생을 하니까 실적은 좋을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를 그래서 좋으냐 나쁘냐 그러면 저는 좋다라고 결정을 지을 수 있는데 그러면 주식은 이걸 할 거냐? 이거보다는 아니 로봇주 있고 인공지능이 있고 그렇죠? 보안주 있고 이거보다 가벼운 애들 많은데 차라리 유리기판도 있고 많잖아요. 꼭 HBM 이거 아니더라도 장비주로 돌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하이닉스가 나쁜 거냐? 종목 점수는 그래도 75점은 줄 수는 있는데 85점, 뭐 90점짜리에 다른 섹터들이 너무 많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원전 테마 아니면 조선 기자재 85점, 90점을 줄 수 있거든요. 굳이 75점짜리 하이닉스에서 고생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지금이라도 조선주, 조선 기자재로 갖다가 돌리는 게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로봇주나 그래서 하이닉스는 나쁘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70점 이하면 나쁜 거예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70점 이하면 65점 이러면 안 하는 게 나은데 해도 된다. 75점이니까. 하지만 85점짜리, 90점짜리 원전, 조선기자재, 로봇, 뭐 자율주행 뭐 등등이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종목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도 드리고 비중을 줄여서 교체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어쨌든 22만 원까지는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은 나오니까 나쁘지 않아요. 절대 22만 원까지는 무난합니다. 그래서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하이닉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조언이 도움되셨길 바라겠고요. 가능하시다면 더 탄력적인 종목으로 교체하실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전망 좋으니까 22만 원 선까지 보유하는 제안도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하나솔루션. 매수가는 27,000원이시고요. 비중은 15%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4만 원 선도 터치했던 종목이면서 상승 탄력 받아갔지만요. 지난주에 미국 IRA 세액공제 축소에 급락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29,000원 선 지나가고 있는데 다소 속상하실 것 같은 종목이에요. 이에 대한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자, 한번 시세를 줬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여기 구름대 이제 뚫고 강하죠. 역배열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황금선도 우상향이고 지금은 눌림목이에요. 근데 눌림목이 왜 이렇게 깊으냐? 많이 올라갔으니까 깊죠. 120%나 올라갔으니까 고점에서 지금 30%나 빠진 겁니다.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 더 가능하시겠네요. 15%밖에 안 되니까. 일단 25,000원까지 밀릴 거 생각을 하고 더 밀리면 추가 매수를 더 단행을 하세요. 뭐 단가도 지금 27,000원이면 지금 수익권이긴 한데 여기서 내 손절했다 다시 사기는 좀 불안하죠. 왜냐면 여기 황금선을 지지하고 반등 줘버리게 되면 안 되니까.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반등 주게 되면 32,000원에 35,000원 사이에서 한번 팔았다가 다시 조정 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방향성은 일목으로 보게 되면 우상향으로 지금 아예 돌려놓은 거예요. 상승 방향으로 돌려놨으니까
조정받으면 어쨌든 추가 매수도 된다. 25,000원 선에서. 그리고 반등 주면 박스권 매매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섹터라든지 이런 애들이 지금 이슈들이 좋게 나와서 움직이는데 기사를 잘 보세요. 그 기사에 반응을 하니까. 근데 기사 갑자기 태양광 쓸데없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그때는 안 하는 게 맞겠죠.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사에 반응하는 거니까 기사가 안 좋은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또다시 날림으로 태양광 가격 싸게 막 들어와갖고 한국 망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그때 도망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그런 얘기보다는 워낙 그동안 줄여놨기 때문에 지금 확장하는 국면인 것 같으니까 4만 원, 4만 5천 원 일단 전 좋게 봅니다. 일단 우상향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박스권 매매 기법으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태양광인 만큼 변동성에 살짝 주의하시긴 해야 되지만요. 앞으로 우상향할 수 있으니까 계속 보유하는 제안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바로 카카오인데요. 매수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67,800원의 매수가 형성하고 계시고요. 비중은 30% 들어가 계십니다. 오늘로서는 37,900원에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매수가 정말 격차도 크고 그만큼 오랫동안 보유하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카카오도 여러 가지 해요. 얘도 인공지능도 하고, 근데 인공지능으로 이슈도 안 되고 요즘에. 자, 차트를 보면은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박스권입니다, 그냥 박스권이고 구름대를 뚫지 못해서 그래요. 아까 이제 얘기했었던 테마주 중에서 이제 좀 강한 원전 애들은 이미 뚫어놓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강한 흐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계속 강하려고 하는 건데 얘네들은 자꾸 눌러놓고 안 갈라 그러니까 구름대에서 계속 머물고 있으니까 그래서 안 가는 건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돌파하고 위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천천히 가져가시는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보유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명은 바로 엑세스 바이오고요. 6,6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입니다. 오늘로서는 7,000원 선에서 거래하면서 이익 구간이신데요. 이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엑세스바이오, 랩지노믹스, 휴마시스, 진원생명과학, 셀리드 1월 달에 다 추천했었던 종목이에요. 그때 당시 코로나하고 엠폭스 요 이슈가 동시에 발생을 하면서 하여튼 난리를 쳤죠. WHO에서도 막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그럼 이 이슈면 한번 움직이는데 바닥이라서 근데 안 갔단 말이에요. 잠깐 움직이다가. 자, 근데 지금 이제 뭐 질병 이슈들이 계속 되고는 있는데 그 이슈가 계속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도 아침에서도 질병 이슈가 계속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그 이슈가 다른 또 이슈가 나오게 되면 덮일 수 있으니까 분할 매도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이격은 많이 벌어졌으니까. 그래서 나빠서 그런 건 아니에요. 차트를 보면 차트는 돌렸습니다. 돌렸고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보유는 돼요, 계속. 근데 분할 매도하면 단가가 좀 높으니까 다시 얼마든지 5,500원으로 밀려도 괜찮다라는 비중으로 보유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차트 돌리는 거 이런 것들은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조정받으면 다시 재매수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밤사이 전해진 M7 소식, 현지 언론 기사 원문 그대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국 주식의 정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뉴스는 바로 애플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M7 종목들이 다 타격을 입긴 했지만요. 그 안에서도 유독 애플이 크게 폭락했습니다. 3% 넘게 급락 마감했고요. 200달러 선을 하회했던 수치 보여줬습니다. 우선 기사 먼저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제목 보시면요. Trump threatens new tariffs on European EU and Apple. EU와 애플에 대한 이 관세 부과에 대한 소식이 지난 주말 동안 타격을 했습니다.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50%의 관세 부과를 경고를 하고 지금으로서는 유예한 상태고요. 또 애플에는 수입 아이폰에 25%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애플에 대한 이러한 압박 같은 경우에는요.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시도를 잘 아는 애플은 중국 생산에서 인도 생산으로 좀 비중을 확대하려고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요거 기사 보시면요. Apple is speeding up plans to make most iPhones sold in the US at factories in India by the end of
2026. 2026년 말까지는 이 인도에서의 생산을 늘리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으로 생산할 이전에 대한 소식 같은 경우에는요, 다들 어렵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같은 경우에는요, 애플에서 미국 9개 주에 4년간 5천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돈이 생산기지 이전에 대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분석가들도 이 당장은 애플이 어려움을 피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내에서는 삼성에도 불똥이 튈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님, 오늘의 종목 애플 앞으로 주가 방향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일단 미국이 지금 조정권역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얘가 들어올리거나 정신 차릴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나쁘진 않습니다. 조정받으면 또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면 뭐 구름대라든지 일목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면 얘네들이 약할 시기는 조금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약할 거였다면 지지난주에 확 폭락했어야 되는데 폭락하지 않고 오히려 18,000을 돌파를 했죠. 그래서 변곡점이라는 거는 강하게 올라갈지 강하게 박살이 날 건지 그걸 결정을 짓는 중요한 그 출렁거릴 수 있는 그런 데인데 오히려 그때 18,000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것들이 빠질 생각이 없구나라고 저는 눈치를 챘고 여러분들한테 현금화했던 것들 혹은 현금화 해야 됩니다. 혹은 조심해야 됩니다라는 거를 해제시키고 그렇죠. 경고 해제를 다 해제시키고 그냥 주식 사세요. 됐습니다. 이제 사세요라고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같은 이치예요. 자, 애플 차트를 보면 지금 M7 종목에서 제일 약하게 움직입니다. 조정받아도 상관없어요. 조정받으면 싸게 사는 기회로 보이고 있고 떨어지면 원래 안 좋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따가 공개 방송에서는 물론 뭐 미국 주식 살 수 있죠. 조정받으면 사면 되고 테슬라도 사면 되는데 아까 뭐 보이드라 그랬죠. 리오트라는 회사입니다. 생소하죠, 그렇죠? 중국에 하여튼 자동차 회사가 엄청 많아요. 개수도 많고 거기는 경쟁도 장난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뭐 자동차 회사면 뭐 몇 개 나와요? 현대차, 뭐 기아차, 그거 뭐 같은 회사고, 뭐 쉐보레, 그건 뭐 외국계 회사고, 뭐 있나요? 근데 몇 개 없잖아요, 그렇죠? 몇 개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현대차가 거의 뭐 독점이죠, 뭐. 근데 중국은 몇 개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많을걸요? 하여튼간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자율주행 섹터들이 급등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그 관련된 반도체들과 인공지능이 움직이겠죠. 그러면 구글도 인공지능 할 텐데, 그렇죠? 그러면 모든 이제 IT 기업들이 갑자기 쏠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진단키트니 뭐 뉴스니 뭐 지금 뭐 움직이는 건 좋은데, 근데 새로운 이슈로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 봐야 돼요. 영상을 보면 저도 주말에 깜짝 놀랐거든요. 나올 줄 알고는 있었죠. 왜냐면 그동안에 영상들 조금 봤었는데 그래서 이 애플도 그걸로 인해서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M7 종목도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이따 공개 방송에서는 그래서 봐야 될 섹터들이 자율주행, 그다음에 반도체도 마찬가지, 시스템 반도체, 뭐 카메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로봇 관련주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이슈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2차 전지 물리신 분들도 이걸로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걸로 움직이는 건지. 근데 자동차 많이 팔리게 되면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2차 전지 물리신 분들도 한번 그걸 확인해 보시라는 관점으로 이따가 공개 방송할 때 많이 들어오시고요. 어쨌든 뭐 애플 조정이에요, 조정. 조정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테니까 애플 갖고 있는 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를 세 번째로 갖고 있어요. 두 번째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엔비디아, 세 번째가 애플인데 애플 안 망합니다. 조정받으면 다시 올라갈 테니까 지금 당장 뭐 강한 섹터들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섹터들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 자율주행이나 로봇이나 그러니까 로봇은 좀 강한데 인공지능이나 이런 게 움직임이 오늘은 없어요. 하지만 이게 순환매이기 때문에 그쪽도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 보안주들도 오늘 움직임 없지만 그쪽도 잘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 공개 방송은 꼭 들어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얘기한 sek터들이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뭘 살까 하는 그런 섹터들이니까 어쨌든 우리나라 자동차는 미래는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여러분들이 정보를 알아야지만 주식에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공개 방송은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애플의 조정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주목해 주시고요. 다만 오늘 집중할 이슈가 또 한 가지 더 있었죠. 중국의 자율주행차 더 주목해 주시면 좋은데 누구보다 발빠르게 글로벌 증시 미국부터 전 세계를 파악하시려면요. 전문가님과 함께 무료 공개 방송까지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이러한 불법 사항을 모두 금하고 있으니까요.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